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금투세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유산을 정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는 필수인데요. 이때 작성하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완벽한 상속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금이 절실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 논란의 핵심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세,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에 연간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소득 발생 유무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신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과 근로소득처럼 투자소득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고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기존 금융상품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제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는 개인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비금융 자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불안정 경제 전반에 불안정한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더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금투세 도입, 증시 위축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복형 금감원장도 금투세가 해외 주식 쏠림을 심화시키고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밝혔고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의 방점을 찍고 ISA 계좌에 대해선 금투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나왔지만 아직은 여론 동태를 살피는 모양새입니다. 현행법상 금투세 시행까진 이제 6개월 남짓. 하지만 폐지인지 시행인지 유예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부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속도 조절론을 취하면서 쌓아놓은 대여 투쟁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도 최고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원.
세수 부족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란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는 현재 여야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점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금투세 도입 예정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한치 물러남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야당 주축의 찬성 여론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금투세 도입 시 추정되는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해 이로 인한 국내 증시 붕괴는 비약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발도 거셉니다. 특히 개인 주식 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금투세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금투세 강행이 투자자의 생명줄을 끊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죽이는 시대 압록 금투세를 폐지하라!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증시 자금 이탈.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른바 큰손과 중장기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는 곧 국내 주식시장 침체로 연결된다는 우려입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좀 힘들다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때까지는 유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후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 시장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은 아주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화될 때까지는 유예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찬성 측 주장에는 우리나라 증시 수준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금투세가 공존하는 한 이중과세 논란도 과제로 남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 등 자본 투자에 대한 거래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이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에 대한 그 이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이제 하는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투자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하면서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도 조금씩 달라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은 과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어요. 도입을 하면은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폐지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하고 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도 내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죠. 금투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강행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하거나 반대 측의 합리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금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투세 제도를 납세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거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강행도 폐지도 어려운데 각각 다 일정한 타당성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각 주장에는. 결국 그 두 주장을 녹여내는 새로운 금투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연내에. 왜냐하면 지금 아무 특별한 조치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법은 적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내에 폐지도 못하고 강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반대를 하는 그 타당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새롭게 기존의 법은 전면 폐기하기로 하고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금투세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책의 일관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도입 여부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유지하고의 문제는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정부의 금투세 관련 정책과 밸류 프로그램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를 한다면 밸류 프로그램도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 거고요. 시행이냐 유예냐, 폐지냐 전면 수정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투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얘기 전문가 모시고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투세 내년 시행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금투세 강행 카드를 내세우는 민주당 때문에 투자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식 이민 인구가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식 시장을 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민주당에게 우선 경고, 옐로 카드를 좀 내밀겠습니다. 네. 민주당 국민을 위해야 됩니다. 금투세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네, 만약에 실제로 폐지가 된다면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달라진다고 보시나요? 폐지가 되면 우선 그 검게 일그러진 1,400만 투자자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게 될 것이고요. 그간 우리 주식시장에 수시로 천둥, 번개를 가져온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제거됨으로써 화창한 날씨, 즉 강세장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금투세 총칼을 피해 미국으로, 인도로, 일본으로 주식 이민 간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차츰차츰 국내 이주가 이제 계속될 것이고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시중 자금, 대기 자금, 유동 자금과 대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서 거기에다가 스마트 해외 자금도 가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 머지않아 코스피 3,000과 조우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투세 시행으로 제2의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도 많았는데요. 그런 부작용이 해소되면 우리도 달콤한 꿀맛을 보는 그런 주식시장의 봄날이 올 것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좀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의 그 반대 논리는 두 가지인데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 그다음에 이미 통과된 법이므로 시행을 해야 돼. 두 가지 논리인데요. 네. 약간은 이해됩니다. 그 문제는 그 금투세를 둘러싼 10가지 영향 중에서 민주당은 한 가지만 확대해서 국민한테 보이고 나머지 9개는 꽁꽁 숨기는 건데 그 9개 속에 금투세 폐해와 피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금투세 본질은요, 평균적으로 가난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전에 없던 세금, 금투세를 증세 덤터기인데 그게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입니다. 그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내던 거래세를 깎아주는데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금투세 강행이
실제적으로는 부자 감소입니다. 그래서 부자 외국인, 또 부자 기관, 그리고 초부자 사모펀드 가입자, 기존에 내던 세금이 49.5%였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무려 기존 대비 44.4%나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민심은 주식시장에 재앙이 될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이 지난 6월 16일에 종료되었는데요. 7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 지난 4월에도 국민 청원이 있었고 불과 8일 만에 5만 명을 넘겨서 최종 6만 명을 넘겼는데요. 주식 투자자 민심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예고된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완전한 선진국만 도입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보다 못합니다. 완벽한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도 시행한다? 대만보다 더 심한 폭동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러한 갈등을 좀 불식시키고 금투세를 좀 대체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냥 금투세 폐지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순순히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 극보가 약간 있어야지만 민주당 설득이 가능할 텐데 그게 거래세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으로 현재 0.18% 거래세가 0.15%로 내려갈 예정인데 네. 금투세 폐지하는 대신 예를 들어서 0.18 현재 0.18에서 0.2로 올린다든지 거래세를 조금 올리면 그게 거래세 증가로 세수 결손이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거래세가 좋은 게요. 공정과세입니다. 평등과세, 공정과세.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나 똑같은 거래세율로 공정한 세율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투세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불공정 과세. 왜 외국인 기관은 해당이 없고 왜 국민들만 가난한데 더 증세하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거래세를 조금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도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투세 시행은 K 주식시장 사망 선고입니다. 그리고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유예는 혼수 상태입니다. K 주식시장의 혼수 상태, 유예는. 그래서 유예도 저희는 원하지 않고요. 사망이나 혼수 상태나 50보 100보죠. 그래서 반드시 8월 중에 여야 합의 후에 시행이나 유예가 아닌 폐지가 되기를 바라고, 만약 유예가 된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공매도가 지금 금지 중인데도 세계 증시 중에서 꼴찌 수준을 헤매고 있거든요. 바로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악법 금투세 별명 8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 별칭 1.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법. 2. 전국민 하향 평준화 프로젝트. 3. 외국인 기관 부자 만들기법. 4. 사모펀드 특혜법. 5. 제2의 부동산 폭등법. 6. 주식시장 폭망법. 7. 해외 주식 이민 촉진법. 8. 복잡신고 국민 스트레스법. 어떠세요? 별명이 너무 많죠? 네.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런데도 금투세를 시행하실 겁니까? 강행할 겁니까? 완벽한 자살골입니다. 네. 금투세 도입 기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한데요.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는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할 때 단독 상속이 아니라면 형제자매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꼭 필요할 텐데요. 이때 작성되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죠.
완벽한 상속,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쌤 허윤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할 내용을 기재한 문서, 즉 계약서를 의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계약서가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른바 계약서는 이제 처분 문서라고 해서 당사자 간의 이제 권리 의무, 즉 그 법률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처분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관계가 설정,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상속재산이라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아니면 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또는 뭐 현금인데요. 상속인이 이제 한 명이라면 단독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협의서는 필요가 없죠. 네. 또 뭐 2인 이상의 이제 공동 상속인 경우에도 그 공동 상속인 간의 법정 상속분, 즉 그 뭐 흔히 이제 n분의 1로 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전 증여나 어떤 특별 수익이 있어서 어떤 특정 상속인한테 법정 상속분이 아닌 다른 비율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 예금을 찾는 경우 또는 이제 부동산을 한 명한테 이제 몰아주고 그 대신에 지분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들한테 대금을 정산하는 형태의 이런 분할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상속 등기나 또는 은행의 예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문제, 그리고 또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협의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법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 협의가 되는 경우에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상속재산, 즉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이제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이 좀 간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동산 필지가 많거나 또는 예금 목록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그러한 경우에 이런 그 등기나 예금 청구가 이제 불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후에 발견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각각의 사정에 맞게 그 처리 방법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속 재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대상의 특정도 이제 중요하지만 뭐 제일 실질적인 내용이죠. 그 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부동산 소유권을 1인이 소유하는 대신에 그 지분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금액으로 정산을 한다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 금액과 정산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상속예금의 경우에는 그 시중은행들이 실무적으로 상속예금 인출 시에 그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의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인출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으로 상속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예를 들면 대표 상속인 지정 동의서라든지 이러한 서류에 미리 상대방의 인감이나 인감 증명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상속재산하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상속세나 취득세, 기타 상속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상속재산 분할을 이런 협의로 종결하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그 상속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세금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이자나 임대료 등 수익의 분배까지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협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통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법원에 가서 가정법원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 절차에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판결만 나오지 뭐 앞서 말씀드린 비용이나 수익의 분배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거치더라도 이런 비용이나 수익의 분배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부수적인 문제는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상속인들이 협의서에서는 합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개의 부동산을 한 명이 등기하고 이를 매도해서 그 대금을 분할하려고 했는데 협의서랑 다르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일종의 이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사자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계약의 근거에서, 협의서의 근거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요. 이렇게까지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이행을 어떤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아예 협의를 할 때부터 그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정 기한까지 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뭐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 뭐 이런 방식인 것이죠. 네, 아무래도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면 비용하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기재하면 효과적이겠군요. 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아예 없도록 각자가 이제 뭐 유류분, 예를 들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이제 부재소 합의 조항을 넣으면 보다 완벽한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단해 보이지만 당사자가 여러 명인 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계약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제분할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완벽한 상속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 상담을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